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이틀째 시장은 조정세를 보이지만 낙폭은 좀 제한되는 흐름이고요. 중국 증시도 개장하고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들어오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노이즈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압박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큰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이제 오늘은 그동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정점으로 들어가는 상황 쪽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기업들 쪽에서 실적 동향들을 한번 요모조모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실적과 관련돼서 눈에 띄는 종목들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황들이 일단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즉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만큼 잘 나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기준치보다 훨씬 더 잘 나온 게 일단은 메리츠 화재가 눈에 띄고 있고요. 그와 함께 메리츠 화재, DGB 금융지주, 그리고 또 쭉 보게 되면 BNK 금융지주, 웹캐시도 어떻게 보면은 핀테크 쪽의 금융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금융주 생각보다 어떤 실적 대비 눈높이가 컨센서스보다 좀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올해 실적은 메리츠 화재는 약간 좀 떨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DGB나 그리고 또 BNK 금융지주, 그리고 웹캐시 같은 경우는 고성장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금융주는 좀 덜 갔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관련된 부분에서 금융주에 대한 시각들 여전히 실적은 괜찮은데 저평가가 심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밖에 덕산네오룩스 OLED 관련된 쪽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부분들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밖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한라홀딩스. 지난번에 한번 또 수급 관련돼서 언급은 잠깐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올해도 한 20% 이상 영업이익이 들어갈 걸로 보여진다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마트는 최근에 또 쿠팡 관련된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나스미디어라든가 아프리카 TV도 실적 좋았습니다. 하지만 주가도 어느 정도 좀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좀 눌림목을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게 다나와네요. 다나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한 서너 번 언급을 빨간펜 시간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죠. 실적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실적 생각보다 좋았는데 올해 실적 전망치가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오히려 건자재 쪽이죠. 즉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적어도 서너 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가 동향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올해 흐름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기관인 계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 기관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양호하다. 그러면은 빈집털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빈집털이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주식에서는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 또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게 순매수 강도, 즉 시가총액 대비해서 1년 동안 기관이 얼만큼 팔았느냐. 플러스로 나와야 매수가 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심화가 된 부분들은 기관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겠죠.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또 저희의 단골 메뉴입니다. 한솔케미칼이 또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주가는 올라왔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이 한솔케미칼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매도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성에 대한 무게는 양호하다. 대표적으로 강조드렸듯이 어떤 디스플레이부터 반도체, 2차 전지 모든 소재 쪽에서 다양하게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올해도 성장세는 지금 34% 이상 드러날 걸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눌림목 쪽엔 계속 사야 되겠죠. 최애 종목이라고 또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쪽에서 기관은 정리를 했었어도 주가에 대한 어떤 변화들은 큰 변화 없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증권주가 눈에 띕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도 기관들 계속 매도하는 모습들인데 최근 들어서 거래 대금이 좀 떨어진다는 관점과 함께 증권주에 대한 흐름들이 약간 좀 취약한 모습들인데 여전히 시장의 방향성을 또 튼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눌림목 쪽에서 변화든 계속 증권주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또 LG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특히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했고 올해는 또 1조 원대 이상 흑자 전환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해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회인들의 높은 디스플레이 또 OLED는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 기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S오일입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데 지금 정유주가 유가와 함께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구조적으로 그러면 워렌 버핏은 잘못 샀나요? 아니죠. 워렌 버핏이 쉐브론을 투자했던 이유들도 특히 이제 정제 바진이 역사적인 저점대에서 변하면서 서서히 움직이는 관점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 쪽도
유가가 될 수 있다는 쪽의 반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에 대한 시각도 꾸준히 낙폭 과대 대비해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시면서 대가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실적도 좋았는데 저평가가 뚜렷이 나오는 종목들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먼저 눈에 띄는 건 은행입니다. 몇 번 강조드렸듯이 대표적으로 금리가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떤 상승세가 과거보다는 좀 금리의 변화가 나온다. 예대 마진과 함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섹터들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심화가 된 거는 지방은행주들이 더 심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R이 3배도 안 되고 PBR은 0.2배, 0.3배 이게 너무 박인 세일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정부의 압력이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싼 종목들은 담아놓으면 언젠가는 빛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좌에 뭐 한 10% 정도 아니면 뭐 15% 정도라도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서 계속 단가를 맞춰서 일단 다음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전략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은행주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대형 은행주들도 실적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주가 올해 보면은 별로 못 올랐고요. 게다가 저평가는 상당히 심화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은행주에 대한 시각들은 일단 시세와 상관없이 가치 투자적인 입장 쪽으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건설 쪽입니다. 건설 쪽에서 눈에 띄는 게 코오롱 글로벌인데요.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 흐름들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밸류를 갖고 있는데 주가는 생각보다 ROE가 지금 18%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강 쪽에서는 동국제강, 지금 대한제강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었는데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변화 요인들이 뚜렷하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높을 것 같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평화전공이 살짝 눈에 띕니다. 일단 지금 기조 쪽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말고 이제 23일이죠. eGMP를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5가 공개가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부품 관련된 쪽도 여러 가지 영향권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저평가된 어떤 부품주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 번쯤은 눈길을 가게 만드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어떤 세 가지 섹터 쪽에서 크게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 종목들을 두 종목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목 중에서 네오팜입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를 바이오 쪽은 아닌 것 같고요. 화장품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작년 실적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유를 찾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쓰고 있더라고요. 이 더마비라고 하는 PPL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더마비라고 하는 크림이 아토피 쪽에서 상당히 좀 효과가 있고 저도 쓰는데 이쪽인지 몰랐습니다만 쓰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쓰게 되는데 이런 변화가 이어지면서 같이 나오고 있고 또 MD 크림도 강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추가적으로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 쪽으로도 발길을 가고 있고 근데 대상이 유소화 쪽이고요. 거기다가 스킨케어 쪽에서 화장품도 성과를 신규 사업 쪽입니다. 이쪽도 올해부터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을 잘 선방했고 올해는 확장세가 나온다. 당연히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데 주가는 지금 수준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실적은 선방했는데 주가가 이제 막 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들 강하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어떤 월봉상의 고점대인 4만 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시도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강하게 바닥을 지지했던 모습을 봤을 때는 3만 원대는 강력한 지지권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종목이 풍산입니다. 지금 구리 가격과 관련돼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저평가를 많이 받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기관 매도였습니다. 이쪽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은 지금 동 관련된 쪽에 대한 매출이 50% 나오고 있고 탄약 쪽인데 이쪽은 이번에 미국에서 좀 약간 정치적으로 좀 불안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 쪽에서 작년 실적 상당히 좋고요. 올해도 1,500억까지 한 30% 이상 늘어나는데 지금 밸류는 8배, 0.5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에 대한 레벨업은 시도가 되겠고요. 구리 가격이 또 올라옴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풍산 같은 경우 그래봐야 이제 여기 올라오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변화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대 수준에 걸맞는 한 4만 원대가 넘는 가격대까지는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한 3만 원대 초반은 어떤 리스크 관리하는 가격대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실적과 관련된 흐름들 이것저것 한번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실적은 주가를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도 성장성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관심 가지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